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지배자들은 일주일만 지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한국인들은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구한말에 정말 뭐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각종 서구 열강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대혼란을 겪고 또 강제로 우리가 그 머리를 깎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머리를 깎이고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사상들을 빼앗기고 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는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성씨도 개명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각종 우리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자국민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노비가 절반에 달았다 그래요. 또 매간매직에 빠져가지고 개나 소나 나중에는 그 양반이 됐다. 그러니까 양반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계속 매간매직을 해대고 또 자국민을 노비로 삼아가지고 또 노비가 부족하면 노비를 늘리고, 노비가 또 많으면 또 노비를 줄이고, 이런 짓들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미군정 시대를 3년을 지냈어요. 그 속에서 다시 또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뭐 김일성 회고록을 국내에서 출판하느니 또 뭐 전교조나 또 민주노총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한다더니 뭐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떤 권력을 쥐게 되면은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는 뭐 이승만 대통령 또 굉장히 존경합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굉장히 존경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은 자기 때문에 또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박정희 대통령도 참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경부고속도로를 뚫은다든지 우리나라의 그 보릿고개를 넘게 우리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든지 그런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또 유신헌법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부마 항쟁이라든지 부마 민주 항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종신토록 하게끔, 네, 또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또 소수가 뽑게끔, 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하게끔 이러한 억압, 강압, 이러한 정치는 결국에는 부마항쟁을 불러왔고 그리고 안타까운 또 마지막을 겪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아, 그렇게 훌륭했던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한 또 마지막엔 그런 말로를 겪게 되는가. 또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가지고 와, 정말 그분 아니었으면 진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북한처럼 저렇게 김일성한테 충성하면서 저렇게 살지 않을까. 참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인데 마지막에는 또 각종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거로 연루돼 가지고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또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제 5.18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5.18도 보세요.
정말 뭐 그냥 또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놓고 명분이 없다. 명분이. 또 박정희 대통령은 그나마 많은 국민들에게 명분이 있었어요. 명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많은 학생들의 시위 속에서 결국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강압 탄압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역사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미얀마 사태도 보게 되면은 군부가 굉장히 강압하고 그 아주 그 뭐 5.18을 겪은 우리들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가슴 아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측면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6.25나 나라를 빼앗겼던 그러한 상황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과거 역사에서 보면은 발해라든지 고구려라든지 발해라든지 고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무서워했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선은 10%의 그 지배층을 위하여 90%가 떠받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국민을 노비로 만들고, 그리고 노비를 사고 팔고 끊임없이 성노리개로 만들고 하다 보니 어떻게 그 나라가 부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구려 또는 발해 또는 고려에서 그 위상을 떨쳤던 우리 한민족의 그러한 어른 어디 가고, 진짜 중국의 지방 성만도 못한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일본에게 나라를 그냥 갖다 바쳐버리는, 빼앗겨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봤을 때 참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스스로 양반들은 당시에 자신들의 양반 구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개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외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또 외세를 통해서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피를 흘리고, 이런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부정부패와 매간 매직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의 갈등이 있었고, 동학 농민 운동을 통해서 자주 독립적인 그러한 개혁 운동이 펼쳐졌던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공작, 그들의 사회주의, 또 주체사상,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투표를 하게 만드는가, 참 그게 난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당파 싸움과 또 언제까지 이렇게 지배자들한테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언제 깨어날까,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연봉 1억 5천에 또 후원금 1억 5천, 그리고 1,800억의 정당 지원금, 또 선거 나가서 15% 이상 얻으면은 100% 선거 비용이나 기탁금을 받아가고, 선거 그 자금으로 34억 5,700만 원을 정해놓고 그 돈을 마음껏 써도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 여기서부터 선거에서부터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언론 권력과 또 금융 권력, 자본 권력, 그리고 정당 권력이 쥐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진짜 제가 봤을 때 참 희망과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사건들 보면은 생명 경시, 또 인간의 존엄성의 훼손, 이런 것들이 마음껏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의식의 방향을 상실해 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에 우리는 6.25 전쟁, 김일성이 유발한 6.25 전쟁과 또 일제 강점기를 우리가 거쳤다라는 것, 그리고 조선이라는 국가가 자국민을 노비로 삼고 자기들에게 정적이 된다, 그럼 노비로 삼아버리고, 돈이 없다 그러면 부인도 팔아버리고 딸도 팔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그리고 또 자국민들을 끊임없이 노비 생산을 하고 거래를 하고 뺨에다가 노비 도장을 찍어놓고 낙인을 찍어놓고, 또 노비들이 도망가면 추노라 그래서 노비 사냥꾼들이, 그 다 우리 조상들이에요. 조상들. 예.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아직도 지배자와 노비의 DNA가 흐른다라면은 과감하게 우리가 그것을 개선해야 할 것이고, 자주 독립적인 그러한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투표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분개하지 않는 걸 보면서 참 더 신기해요. 그것이. 네. 중국에서는 우리가 감히 투표 말도 못 꺼내죠. 꺼냈다가는 정치 사범으로 아마 잡아갈 겁니다. 제가 공산국가에서 제 국적을 자기네 나라 국적으로 바꿔놓고 제 주식을 80%인데 10%대로 떨어뜨려 놓은 사건을 보고 제가 붕괴해가지고, 내가 국적이 한국이고 내가 한민족인데 자기들 민족으로 만들어 놓고 제 은행 거래를 막아놨을 때 제가 바른 소리 했다고 저를 정치 사범으로 처벌해 버린다, 뭐 이런 협박을 들었을 때 저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루하루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한 시간 한 시간이 감사합니다. 왜? 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저 김일성의 지배하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저 마오쩌둥이라든지 저런 러시아 이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그리고 시장 경제가 있는 이러한 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대한민국에 아직도 자신들이 지배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저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저 관료들, 저런 관료들을 반드시 처단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창의성이 넘쳐나는 그러한 초인류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많이 깨어나시고 제 영상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발달이 걱정돼서 아동 발달 프로그램들도 제가 만들고 있고, 또 제가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주로 연구했던 분야가 사람의 발달과 심리, 그리고 복지, 이런 분야입니다. 이런 전문 지식들을 제가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또 베트남에 1만 개의 한국 기업이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유턴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거기서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베트남 관련 정보들도 끊임없이 올리고 있고, 우리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더 선진 정책들을 제가 끊임없이 개발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정당에 속해 있지 않아요.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국민들이 주권의식을 갖고 이 대한민국이 국민 주권, 말로만 국민 주권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국민 주권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